여러분, 칭찬이 중요하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실 일상에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죠. 칭찬은커녕 방학 때만 되면 늦게 자고 일어나는 생활 패턴에 빠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잔소리한 적 없으세요? 다들 비슷합니다. 칭찬이 좋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다들 몰라요. 오늘 강의에서는요, 저처럼 칭찬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올바르게 칭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인지심리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같은 것들은 만 5세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했었던 다양한 경험과 주변의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는 기초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릴 적부터 아주 엄한 분위기 그리고 꾸중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아이를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바른 아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좀 낮게 형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인간은 생애 전 주기를 거쳐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변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보셨죠? 학창시절에는 늘 매사에 자신 없어 하고 약간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보면 분명히 자아 존중감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변화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태도가 아주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칭찬할 거리를 의식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칭찬을 하려고 해도 딱히 칭찬할 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이들, 스마트폰에 매일 빠져 사는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돌 전후 정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똥만 잘 싸도 칭찬하죠. 이유식만 잘 먹어도 칭찬을 듣습니다. 자, 우리 눈높이를 그때 당시로 한번 낮춰보자고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딸이 5살이에요. 5살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림을 참 잘 못 그려요. 사실 5살 잘 못 그리는 거 맞잖아요. 색칠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렸다고 가져왔는데 이거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추상화 수준이에요. 이게 아빠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아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가져온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칭찬할 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빠는 제일 크게 그리고 본인은 적당한 크기로 그리고 동생은 가장 작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해 줬어요. 와, 이렇게 비율대로 크기대로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냐고.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를 한번 같이 그려보자 하니까 아이가 아빠랑 자기랑 크기 사이에 정도의 그 정도 크기로 엄마를 그리더라고요. 이건 학년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갑자기 칭찬하면 아이가 어색해 할 거예요. 그냥 엄마 하던 대로 해요. 막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집까지 잘 왔잖아요. 그게 뭐 칭찬할 거리냐 하시겠지만 요즘 뉴스 보면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은 가출해서 자동차를 훔쳐서 불법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식적으로 칭찬거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칭찬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딱 2번만 우리 아이들 2번만 칭찬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좀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100점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칭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학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꽤나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을 할 경우에 아이들은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좀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문제, 맞고 틀리고보다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문제에 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 실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지닌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겠죠.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 못 받으면 일할 만 안 난다라고 하잖아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회가 되었든 악기 연주가 되었든 운동 경기가 되었든 대상이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빠는 우리 딸이 어려워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는 모습에 감동했어. 진짜 대단하더라. 아빠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면 분명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요. 결과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은 대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잘했다. 우리 반에서 나보다 잘한 아이 몇 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속한 모집단의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등을 했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의식적으로 칭찬할 거리를 찾는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한다. 처음엔 다들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것도 몇 번 해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존감, 자기 효능감만 제대로 자리 잡혀 있으면 분명 바르게 클 수 있습니다. 학교 성적은 아이가 커나가는 어떤 과정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고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